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지금 부동산 상담을 제가 자주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묻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묻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네. 전문가님 같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앵커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가요? 살고 싶은 아파트요. 네, 아니면 뭐 사고 싶은 아파트. 만약에 산다면 네. 일단은 앞으로 가격도 오르면서 살기도 편해야 되니까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저는 뭐 이왕이면 대단지였으면 좋겠고 역도 가까웠으면 좋겠고 네. 주변에 좀 즐길 거리도 많았으면 좋겠고 네.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돈이 가능해요? 많으면. 돈이 많으면. 네. 그래서 지금 네. 오늘 준비해봤는데 네. 뭐 오르는 아파트는 도대체 어떤 거고 저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여기 안에 있어요. 뭐 역도 가까우면 좋겠고 대단지면 좋겠고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호재가 있는 거냐, 뭐 역세권이냐, 뭐 대장 아파트 결국 세대수가 많은 거냐, 뭐 가격적으로 대장일 수도 있겠지만 세대수로도 이끌고 가는 이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오르는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호재 중에서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호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호재, 국가나 뭐 결국 산업단지나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외부 호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땅 자체에서 갑자기 재개발이 들어간다. 뭐 재건축이 들어간다. 아니면 리모델링도 좋죠. 이런 내부 호재가 있는데 여기 내부 호재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뭐 유명해지고 있죠. 요즘 각광받고 있고 디벨로퍼라는 이 개념 자체가 결국 내 땅을 내부에서 발전시키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디벨로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호재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내 땅 외부에서 발생하느냐 내 땅에서 발생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재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 계속 누누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자 외부에서 발생하는 호재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들어온다거나 뭐 마곡 엠벨리가 뭐 이렇게 택지지구가 곧 조성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GTX 역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외부 호재를 얘기하는 거고 내부 호재는 최근에 뭐 몸테크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두꺼비 집처럼 이렇게 좀 허름하던 것이 갑자기 새로운 건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내부 호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역세권 등 인프라 좋은 아파트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하시죠. 뭐 역세권이다, 숲세권이다. 뭐 하다못해 요즘에 맥세권이라고도 나와요. 맥도날드 가까운 곳. 뭐 결국 이 맥도날드라는 것도 그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결국 이 맥도날드란 이 업체가 생기려면 결국 유동인구나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뭐 하다못해 스세권,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곳.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여기 인프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인프라라는 것도 뭐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가 뭐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 최고로 치는 것은 결국 학교다. 학교에다가 교통호재, 역이다. 한 요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좀 심플하게 다가서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장 아파트냐 저평가 아파트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장 아파트는 대장 아파트대로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그냥 리딩해서 가는 이런 그냥 뭐 누가 봐도 대장이 꽁무니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대수 넓고 가격도 리딩하는 대장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저평가 아파트를 통해서 갭 메우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오르는 아파트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 호재, 외부 호재냐, 내부 호재냐. 두 번째 인프라, 뭐 학세권이냐, 뭐 숲세권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결국은 뭐 대장이냐. 그리고 이게 저평가된 아파트냐. 딱 요거 기준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컨셉을 잡아야 되냐.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즘에 만약에 GTX가 딱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역 주변에 이 호재를 하나 물고 가는 거죠. 그랬는데 그 주변에 택지가 또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하나여도 좋은데 두 개입니다. 그런데다가 갑자기 스타필드라는 쇼핑몰이 갑자기 생겨요. 정말 하나여도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호재를 세 개나 물고 간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학교를 끼고 있는데 주변에 숲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천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여도 좋은 상황에 이렇게 6개나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들 중에서 어떤 걸 결정합니까? 금액을 보고 대장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예를 들어 평당가가 주변에 3천만 원씩 하는데 주변에 2천만 원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뭐 세대수가 좀 작다거나 아니면 조금 편의시설이 좀 작다거나 뭐 아니면 학교를 끼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3천만 원에 80%만 봐도 2,400까지 400만 원, 평당 400만 원씩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여도 좋고 두 개여도 좋고 세 개여도 좋고 이런 컨셉을 명확하게 잡으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조금 안 좋은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어떤 판단이냐면 호재를 바라보고 딱 들어갔는데 이 주변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멀리 한 3km 떨어진 곳에 저렴한 아파트를 하나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호재도 낙수 효과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인프라 갭 메우기를 하기도 조금 어렵고 인프라 하나만 딱 보고 들어가서 집가 상승을 바라고 계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파트조차도 그냥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큼은 화폐 가치의 상승만큼은 우상향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호재 주변에 있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호재를 바라보거나 인프라가 좋은 곳 혹은 대장 혹은 저평가 이런 컨셉들을 명확하게 잡고 평당가를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체 금액 우리가 최근에 강의 중에서도 말씀드렸죠. 16억짜리 있고 18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어느 게 더 비싼 아파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18억 이걸 선택을 하시죠. 근데 평당가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평당가가 이건 3천만 원 18억짜리는 2,5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평당가가 높은 아파트가 더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갭 메우기를 한다던가 이런 가격 비교를 하실 때는 무조건 평당가로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공부를 딱 해놓고 있으면 이 아파트는 평당가가 저렴한데 왜 저렴할까? 그리고 이 아파트는 대장 아파트인데 왜 대장 아파트일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임장을 다닙니다. 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임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장을 다니시고 오시면 어떤 판단이 드냐 내 머릿속에 생각하던 그림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임장을 끝내고 어떻습니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 지나가 봐야 결국은 내 거 아니고 남의 거 오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 제거법이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물망에 오른 이런 컨셉을 잡고 평당가를 비교해 봐서 대장으로 들어가든 저평가로 들어가든
이 아파트를 결정을 하고 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파트가 한 5개 정도 있다라고 칠게요. 근데 이 5개, 이 좋은 거 다 5개 다 매매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자본금이 넉넉치가 않잖아요. 최근에 뭐 대출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 5개를 다 못한다라고 생각할 바에야 어떻게 하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놓고 비교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하나씩 비교를 하세요. 1번, 2번을 비교하면 결국은 둘 중에 뭐가 좋은지 판단이 되실 거죠. 그러면 1번, 2번 중에 2번이 좋았습니다. 그럼 2번, 3번 중에 뭐가 좋을까요? 또 2번이 좋았어요.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 또 판단을 하고 2번하고 5번 중에 판단해서 결국은 내가 10개 다 볼 게 아니고 5개 다 볼 게 아니고 결국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1등만 뽑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를 뽑아란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제거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없애버리세요. 미련 남아도 없애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최고 하나만 남으면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오히려 심플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결정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입을 하면 팔고 싶어 하고 팔면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매입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평당가 목표 금액을 정했죠. 평당 3천만 원 주변에 평당 2천만 원 가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대장 아파트의 80% 정도 나가겠구나라고 해서 목표 금액을 2,4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0에서 2,400 갈 때까지는 적어도 꾹 참고 이 목표 금액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어떻게 그런 컨셉들이 다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화서역 인근에 신분당선이 들어갑니다. 호재죠? 근데 여기 원래 기존에 1호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2개가 되는 더블 역세권. 그러니까 호재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호재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 어떤 게 들어옵니까? 스타필드가 딱 들어옵니다. 스타필드가. 그러면 하나여도 좋은 호재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호재가 2개가 있고 그중에 예를 들어 인프라가 좋은 곳들 여러 군데 봤었죠. 학교도 있고 숲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뽑다가 결국은 어디를 들어갔냐. 위치적으로는 위쪽을 들어갔습니다. 왜냐. 대장 아파트를 들어가기에는 평당 4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과거에는 3천만 원이 넘었죠. 한 3년 전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평당 3천만 원 들어가고 있는 곳 주변에 평당 1,000만 원 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2천만 원까지만 가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 난 2배만 보면 된다.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평당 800만 원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저평가는 아니고 그 가치 판단을 해가면서 평당가를 비교해 보시다 보면 어떤 게 옥석이구나. 이건 적어도 2천만 원은 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컨셉 잡기, 평당가로 비교, 결국 뭐 결정까지 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목표 금액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목표 금액이 넘었으니까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시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제일 좋은 것은 호재가 완성될 때 혹은 공사 중일 때 혹은 상급지로 갈아탈 때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것보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사실은 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안 팔 때가 제일 좋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내가 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제일 좋은 매도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저도 평당 1,000만 원일 때 2천만 원이 될 거라고 봤지만 지금 평당 2천만 원이 넘어서 2,200, 300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호재가 완성됐느냐? 아니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연장인데. 그리고 스타필드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급지로 갈아탈 계획은 저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여유가 좀 있다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도 목표 금액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오히려 2,200이 아니고 적어도 2,500까지는 가겠구나. 왜냐? 주변에 평당 4천만 원 가고 있는데 4천만에 80% 치면 3,200입니다. 그러면 3,200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 대장 아파트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더 오른다고 보는 거죠. 3,200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이 적어도 2,500까지는 가겠지 라는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 정말 제 알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전문가님 같으면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 얘기를 그냥 다이렉트로 해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컨셉을 잡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한 가지여도 좋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되면 더 좋다. 뭐 호재든 인프라든 뭐 이런 조건들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목표 금액을 설정해 놓고 그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라. 너무 다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이 드냐. 이 부동산이 결국은 하나, 두 개, 세 개가 됐어요. 예를 들어. 이 세 개가 됐으면 여러분들 특징 어떻습니까? 또 이거 비과세 효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두 개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해서 조금 더 큰 걸로 하나로 갈아타고자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 큰 거 가지고 또 작은 거 하나 사놨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세금 겁나서 또 더 큰 거 하나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결국 이렇게 가봤자 1가구 1주택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1주택자가 더 부자냐 10주택자가 부자냐 혹은 100주택자가 부자냐라는 단적인 이 비교를 놓고 봤을 때도 결국 100주택이 더 부자입니다. 왜냐? 하나당 1억씩만 올라도 하나 10억 오르더라도 하나 1억 오르는 게 더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 방법을 여러분들의 이 방법에 맞게 잘 녹여가지고 정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과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대표님의 노하우를 틀어서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모두 좋은 투자,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단순 정보입니다.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따라서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